네, 제가 이번에 프로필 사진을 새롭게 찍었어요. 안 그래도 너무 바꾸고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좀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제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지었고요. 오늘은 회사 설명이나 뭔가 제품 설명, 다이어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건강해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웨비나 세미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선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박한슬아라고 하고요. 13년 차 네트워크 마케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살, 8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PM 사업은 정확히 지금 2년 9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PM 코리아에서 최단기로 상위 1% 직급인 SP 직급을 달성을 했었고, 현재는 1만 명이 넘는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시스템 소득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네, 사업가입니다. 저는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보다는 건강, 돈, 그리고 가정, 자아 실현, 노후 준비, 이런 여유로운 여가 생활까지 좀 균형 있게 채워나가는 육각형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분 계세요? 네, 저의 추구미는 육각형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 6가지를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PM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사진? 저는 사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못 참고 피부과 약을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그러면서 성인 여드름까지 이어지면서 제가 피부과 약을 오래 먹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간도 나빠져서 얼굴색도 약간 누렇고 집에서 문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고, 얼굴색이 정말 칙칙하고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독한 병원약을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너무 끊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끊고 싶었고, 차라리 내 얼굴에 주근깨가 다 뒤덮일지언정 여드름은 제발 안 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피부가 너무 좋지 않고 고민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독한 약을 끊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방법들을 찾다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화장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사실 제품력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이 사업이 먼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멍게 같은 피부로, 이런 파충류 같은 피부로 정말 용감하게도 제가 화장품 아이템을 취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일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었어요. 저는 시작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벌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소개하고 소개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한테 수당을 준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처음에는 큰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추가 소득으로 50만 원만 더 벌어도 좋겠다라는 되게 그런 심플한 단순한 생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됐던 게 저는 이제 나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별로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좁고 오래 만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상반대에게 돈은 벌고 싶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인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그친 게 아니라, 그럼 난 어디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는 온라인을 활용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막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온라인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그런 사용하는 제품,
후기, 뭐 일상,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카카오 스토리, 그 당시 카카오 스토리랑 블로그 등에 올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사용 기록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 둘 연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들을 저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랄 게 없어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아다니는 유튜브 강의를 혼자 보면서 데모는 숙지하고 보상을 숙지하고 현장에 나가서 용감하게 나가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불쇼까지 했었어요. 미네랄 오일 시연을 한다면서 불쇼까지 하고요. 데모나고 보상 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는 본사에 가면 피부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릉역에서 고객을 데리고 셔틀버스를 같이 타고 이 본사에 가서 막 피부 측정도 해주고 그리고 직접 데리고 가서 이 사진 아래 사진 보시면은 바로 회원가입하고 클로징까지 제품을 바로 받아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때도 약간 지독하게 클로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품 들고 갈 수 있게 안내도 했었고, 이때는 제가 막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많이 만났고,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급 달성도 했었고, 결과도 따라왔고, 돈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10년을 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왜 나는 똑같지? 10년 전과 내 인생은 왜 변하지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좀 지쳐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유를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다녔어야 됐어요. PM은 저희 액티바이즈 하나만 있어도 사업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당시에 정말 커다란 대문 가방을 하나 꾸리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었었고요. 저렇게 사람들 이렇게 대문을 해주려면 어깨를 다 이렇게 노출시켰어야 됐어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저희 PM은 카페에서든 어디서든지 내가 시음도 해드리고 데모니랑 보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었던 회사는 사무실로 오게 하거나 내가 집으로 방문하거나 해야 됐었는데 나는 할지언정 이거를 복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복제가 쉽지 않은 회사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웰니스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근데 마침 저도 둘째 낳고 몸무게가 70kg 가까이 살이 많이 쪄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일단은 나부터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날씬해지고 예뻐지겠다는 목적보다는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나 정말 비즈니스 잘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이런 제품 체험을 나부터 좀 진하게 해야지 자신감 있게 확신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개월 만에 제가 체지방만 10kg을 감량을 하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알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제품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3개월에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었거든요. 제품 가격이 너무 높았고 90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기간이 길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세트 전달하면요. 소개비가요. 8만 5천 원. 저희 매니저 퀵스타트 하나 전달하면 7만 8천 원이잖아요. 80만 원짜리 전달했을 때 7만 8천 원을 받는데 그때는 저는 150만 원짜리 패키지를 전달했을 때 8만 5천 원. 그리고 90일을 소비자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았고, 한 번 나가면 끝이었고, 소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확장이나 소개나 레버리지가 절대 일어나지 않고 항상 끊기는 거예요. 한계를 너무 느끼고 있었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은 이 양자 측정기, 저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닌데 양자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영양 체크해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런 인바디 기계, 이거를 매일 들고 다녔어요. 정말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도 저니까 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복제가 정말 하기가 어려웠었고, 이 기계를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10년을 해보고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복제가 안 되는 플랜이다.
10년 동안 나 진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가 없었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제가 좀 마음을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의 예전 회사의 신규 회원을 통해서 제가 PM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PM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분과 미팅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자마자 제가 PM을 검색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저는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빨리 파고들고 빨리 결단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카톡을 보시면 5월 10일이에요. 2023년도 5월 10일 날 제가 이 회원분과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PM을 들었어요. 액티바이즈라는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먹고 건강이 여러 몇십 가지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체 그 제품이 뭐야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하나 구매를 해요. 바로 그 당일날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구매를 해서 그 액티바이즈 한 통을 제가 일주일 만에 다 먹었어요. 일주일 만에 다 먹고 제가 그때 느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거 되겠다. 이거 완전 되겠다. 이거는 진짜 복제되겠다. 이거는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찐한 그런 직감적인 직감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막 너무 설레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 나 잘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거 진짜 누구나 할 수 있겠네?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온라인을 하든 못하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을 제가 딱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스폰서를 찾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네트워크,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된 회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5월 10일 날 만나고 5월 16일에 제가 황대그룹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었어요. 이렇게 정말 저는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게 스폰서를 알아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막 자신감이 있었다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저의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겁도 났었고, 이걸 내가 진짜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 회사에서 시작할 때는 혼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PM을 시작할 때는 5살, 7살 아이 둘이 있는 엄마의 몸으로 시작을 하니까 상황 자체가 더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긍정회로를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내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나는 육아를 하면서 인생에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고 더 성숙해진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더 어른이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뭐 그런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좀 더 성숙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PM을 알아버렸으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고 이 도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초반에 나의 설레이는 타이밍에 완벽한 몰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내 상황 때문에 막 설레임만 가지고 시간을 끌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남편이랑 친정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진짜 1년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줘. 라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부탁을 했었고, 이제 그 부탁을 주셨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1년 안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1년 안에 결과를 내야 됐었고, 그리고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뭔가 나만의 이제 경제적 독립,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매일 정말 4개월 동안 제가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었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때는 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돼서 모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다 헐고, 막 새치 염색도 못하고, 막 그러고 다녔고, 아이들도 잠든 얼굴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큰 결과를 내려면 그런 행동 같은 거는 당연한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몰입을 했던 거고, 근데 또 반면에 저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몇 년을 하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초반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좀 농도 짙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PM은 이런 액티바이즈를 내가 먹이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전개된다는 게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설레어서 전국을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먹고 돌아서면 소개하기 시작하는 이런 엄청난 제품력 때문에 심플한 사업이 전개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이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랑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뭐 제품만 판 게 아니라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소개를 하면서 사업 기회를 전달을 했고, 전달한 사람을 시스템으로 모았어요. 시스템으로 빠르게 조직화를 했었고, 내 팀이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조직화 될 때까지는 저는 계속 신규 창출에 많이 모든 힘을,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4개월 동안 풀 보너스만 제가 700만 원을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동안의 커미션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직대 매니저 패스만 45명을 했었고, 제가 4개월 동안 거의 100명 정도를 가입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깨는 나였다 할 정도로 정말 들깨처럼 다녔던 시절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설레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게 저는 정말 독보적으로 빠르게 승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한테 리더들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내가 리더가 돼야지 리더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리더가 되어야지 또 나의 파트너들도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너무 뜨거웠고 그 뜨거운 불길을 만나는 사람마다 좀 번져나가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빠르게 승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저의 제가 직접 전달했던 직대 파트너들과의 온도가 일치했었어요. 시작하는 그 설레임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IMM 이상을 제가 12라인 이상을 만들게 되면서 빠르게 조직을 만들 수 있었고, 우리가 PM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결단을 했으면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그냥 바로 달려가 나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도, 파트너와 나와의 온도, 스폰서와 나와의 그런 한 방향 정렬된 온도, 뜨거움이 같이 맞아 떨어졌을 때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의 이 뜨거운 열정이 5년, 10년 똑같은 온도로 갈 거라고 자신하지 않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지금 불타오를 때 빨리 제가 될 정도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타이밍과 파트너의 타이밍이 맞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달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달리기 1등 할 건데, 1등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나갈 건데,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따라와. 약간 이 느낌으로 저는 초반에 좀 갔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초반에 빠르게 승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 했던 사람이니까 뭔가 팀을 데려왔겠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면은 뭐 또는 뭐 처음부터 리더 영입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정말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왔었고 죄송하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 파트너들도 다 돈이 안 돼서 거의 다 그만뒀었고, 남은 파트너도 몇 명 없었어요, 저는. 남아있는 파트너들 중에서도, 그리고 형제 라인 중에서도 정말 죄송하지만 함께 오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룹에서 완벽한 어벤져스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팀의 그런 연령대나 분위기가 명확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젊은 팀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팀이 없는 PM에서 내가 정말 가장 핫하고 젊은 팀을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감사하게도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초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드리자면, 저는 사업이라는 거는 빠른 결단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엄연한 비즈니스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장에서 부딪히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강의 듣고 책 읽고 공부해서 현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백전백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깨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인풋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인풋을 꽉꽉 채워야지 그게 이런 나의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규 사업자분들, 신규 파트너분들이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STP나 아니면 컨택을 할 때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가이드 해드리지만 저는 대부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장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는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당연히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실패 경험을 빨리 많이 쌓으시라고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네트를 만들어 나가는 일인데 이때 네트를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업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빠른 승급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진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흐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는 그런 과정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너무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낙관적인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기본값인 건데 내가 리더라면 뭔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좀 리스크 예측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미리 저는 계산을 하고 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의 파트너들의 리스크 관리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는 프로모션에 상관없이 매달 목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PM 사업을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월, 2월, 7월, 8월은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예요. 모든 업계가 대부분 그때 비수기거든요. 왜냐하면 방학도 있고 명절도 있고 휴가철도 있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PM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7월에 제가 EVP 승급을 하고 8월에 바로 PT 달성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같이 시작을 했던 김정현 리더님, 정혜진 사장님, 한미라 사장님, 저희는 초반에 BA 프로모션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정말 다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같이 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정말 심플하게 오토시가 풀셋밖에 몰랐어요. 저도 그걸로 다 복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초반부터 풀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PM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빠르게 벌어갈 수 있는 보상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었고, 제 사업이 흔들림 없이 좀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제가 프로모션을 잘 모르고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로모션이 없는 달에 늘 도전을 했었고, 지금 정말 심플하게 오토시 풀셋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나갔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빠르게 돈을 벌고 좀 확장이 잘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늘어나는지를 항상 체크를 했어요. 매출은 사람 혼자서도 띄울 수 있어요. 제품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뭔가 혼자 띄우는 거는 그건 진짜 매출이 아니에요. 진짜 매출이 아니고 성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진성 고객, 진성 사업자, 진짜 그 숫자가 늘어나야지 프로모션이 없어도 이 사업이 주저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놓았을 때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끔 좀 비즈니스를 방향을 잡고서 나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간절함, 뭐 열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막 되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보고 용기 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막 와일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잘할 거라는 약간 생각이 있잖아.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 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저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라는 감정으로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매일 할 일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지치는 순간이 꼭 와요. 그래서 그냥 내 루틴에 맞게 내가 매일매일 할 일들을 찾아서 했던 게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다른 파트너들,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기보다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상상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드렸고, 뭔가 제가 도와줄게요. 저한테 연결하세요. 저한테 저 부르세요. 이런 말을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함께 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많이 북돋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였어요. 제 나름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성인과 성인이 함께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성이 있고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분들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 전폭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한 성공하신 리더분이 강의를 할 때, 막 명품 가방, 막 그런 명품 화려함을 막 보여주시면서 자랑하는 그런 강의를 보면서 제가 조금 눈살이 찌푸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성공하면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돈을 내가 귀하게 대할수록 나한테 더 많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저는 쉽게 버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는 것보다 뭔가 관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번 돈을 내가 빠르게 눈덩이로 만들어서 돈까지 조직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파트너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직업군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이 업에 대해서 너무 크게 비전을 보고 큰 사업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칫 다른 직업군을 약간 종종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이거를 잘 몰랐을 때 13년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런 태도들이 이 업에 이런 태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에 대한 선입견이 잘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업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좀 가지려고 했었고, 이 안에서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뭔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틀린 것이 있을 때는 바꾸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좀 사과하는 태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마케터잖아요.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바쁘고 막 안 읽던 책도 읽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에 관심도 없어. 뭐 드라마도 안 봐. 넷플릭스 다 끊었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는 좀 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소식과 요즘에 뭐가 유행하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팅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 단절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막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런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가끔씩 핫한 드라마가 있다든지 유행하는 뭔가가 있다든지 하면은 한 번씩 봐요.
그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요즘 트렌드가 이거구나. 우린 트렌드를 좀 빨리 앞서가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네, 했습니다. 저도 13년 전에는 굉장히 감정이 태도가 많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사회 경험도 많이 하면서 좀 노력하면서 이제 사업을 지금은 하고 있고 좀 변화를 선택을 하면서 좀 빠르게 그런 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늘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태도들이 쌓여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근데 모든 씨앗이 우리가 뿌렸을 때 다 곱게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갖 풍파에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싹을 틔우지도 못하는 씨앗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약한 이슬비에도 쓰러지는 약한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시기도 다 달라요. 뭐 장미, 튤립, 뭐 개나리 다 다른 시즌에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대 창출을 초반부터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소르그 회장님의 그 에이펜 미팅에 참석하기도 전에 그 전부터 저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직대 창출을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대 창출의 중요성을 그걸 알고 복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안목이 높아지고 금배를 만날 확률이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배 파트너를 만나고 싶으면 그런 내가 사람을 만나는 확률을 높이면서 내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잘 놀던 애들이 결혼 잘한다고. 그렇잖아요. 막, 그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지, 아, 얘 이러면은 나한테 안 맞아. 예전에 그 황당굴장님이 결혼 얘기 하셨었잖아요. 저도 많이 공감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나의 취향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싫은 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안목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대 오토십 숫자가요, 3년 가까이 꾸준히 3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계속 신규 창출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회원이 된 분들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도록 좀 관계 유지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PM은요, 소비자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품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제품을 섭취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매니아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대 회원을 208번까지 가입을 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토십이 이렇게 2,500개 이상 확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PM에서 좀 결과를 빠르게 내신 리더분들 있잖아요. 제 파트너분들 중에서는 이제 오유부부 리더님들, 그리고 김정현 리더님, 다 직대 오토십이요. 20개, 30개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직대만 펼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직대를 펼쳐 나간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확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CA 조건이 5명이잖아요. 직대 오토십 5명이지만 5명만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회사에서는 더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계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그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계를 두지 마시고 5명에 만족하지 마시고 15명, 25명, 50명, 100명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그중에 반드시 리더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 파트너 중에 왜 리더가 없지? 그럼 직대 파트너 숫자를 한번 딱 체크를 해보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30명 하니까 아, 몇 퍼센트 비율로 리더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전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대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리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사나이 회원이 이제 10,000명 넘게, 이게 어제 체크한 건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레버리지가 되면서 확장이 되는 것을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저희 아이들이랑 도자기 공방에서 물레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레를 제가 처음 돌려봤는데, 물레를 돌릴 때 처음에는 컵 모양을 만들고, 그걸 넓혀서 밥그릇을 만들고, 더 넓혀서 뭐 국그릇,
무슨 넓은 접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은근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중앙을 잘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느낀 게 이제 뭘 할 때마다 그런 사업적으로 저희 연관을 하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아, 사람마다 다 저마다 그 정해진 그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넓히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해야지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직급 목표를 떠나서 인생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향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에 이어서 저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또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필요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복제의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는 최대한 심플하게, 근데 나의 일정, 나의 루틴은 좀 일정하게 가져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하고 독서하고 일기 쓰고 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수분 관리 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랑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역시도 이제 위너비 그룹에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꾸준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신뢰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습관,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저는 다 습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도 꾸준히 하는 게 이게 또 습관이잖아요. 내가 막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할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습관들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고 뭐 줄넘기 하고 배드민턴 치면서 좀 숨차게 힘들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운동하는 습관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뭔가 과자, 케이크, 뭐 젤리 같은 거 저는 집에서 잘 안 줘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맛있으니까. 근데 그런 몸에 나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좀 주기적으로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고 좀 참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 그리고 타협 없이 저는 8시부터 아이들은 잘 준비를 해요. 일기 쓰기 그리고 일기 쓰고 이제 책 읽다가 9시에 무조건 자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 일 없고요. 밥 먹을 때는 이제 먹는 데만 집중하고 대화하고 그 다 먹으면 애들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식당에서 나와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저는 쌓였을 때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좀 사회에서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기 일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실패도 좌절도 미리 경험해 보도록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이번에 임원 선거 나갔다가 광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 도전한 것 자체가 너무 멋있다. 2학기 때 1학기 동안에 친구들과 잘 이제 지내고 친구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2학기 때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파트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거를 따라하잖아요. 근데 파트너들도 희한하게 나쁜 건 더 잘 따라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거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내가 먼저 쌓아 나가고 좀 보여주는 거, 선한 영향력을 파트너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룹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리고 우리 소르그 회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롤모델이 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롤모델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돈만, 뭐 수입만 많이 얻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적인 자유는 생겼는데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고 여유까지는 온 것 같아요. 여유를 얻게 됐고 평일 낮에 남편이랑 이거는 이제 설해마을에서 그때 아이 공개 수업 같이 갔다가 이제 와인 한 잔 했거든요. 이때 이런 소소한 일상 자체가 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게. 그리고 제가 바로 한강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강뷰 보면서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 그리고 요즘에 새벽 제가 수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꽃, 예쁜 꽃들도 사서 매주 다른 꽃들로 이제 바꿔주는 거. 이게 사실 꽃 얼마 안 해요. 한 10,000원이면 한 다발 사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떠나서 그런 나를 위한 선물을 해준다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 꽃으로 이제 힐링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한강으로 바로 걸어 나가서 이제 언제든지 산책하고 러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PM을 통해서 이런 삶을 저는 선물을 받았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주도적으로 용기 내서 행동을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 2달이에요. 2달 동안 저는 이 방학을 보내면서 이 PM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함을 더 깊게, 더 진하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육아맘 파트너들, 그리고 육아맘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경험한 것들을 똑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레버리지에 관한 영상인데 하나 보실게요. Leverage is the actual wealth builder. And there's three types of leverage. One is capital leverage. Capital leverage is where you buy income. So like you buy shares in an ETF or something that pays you passive income. You're leveraging your capital to produce money. The second one is people leverage. There's a saying, it's better to own 10% of a watermelon than 100% of a grape. What does that mean? If you own 100% of a grape, grape's this big, you own 100%, which means you're doing everything. But you can have that much money if you want. But if you have a watermelon and you take 10% of the watermelon and then your partners take the rest, 10% of a watermelon is still bigger than 100% of a grape. Like for example, it's better to have partners and earn $1 million a year and you will take 100 grand than you to do everything and make 50,000. That's right. People leverage. People leverage. So that's the second type of leverage. The third type of leverage, which we're doing kind of right now, is systems leverage. You can leverage that will help you achieve a lot more by doing a lot less, which is objectively what leverage is all about. Achieve more by doing less. Our laundromat, look at that. That business does so well. We don't have to go and wash the clothes. It's the system that's doing it for us. Systems leverage is better than people leverage in many respects because they don't call in sick. Now they work 24/7, 7 days a week. They don't take any time off. They don't sleep. So you got to leverage capital to build people leverage and. 네. 우리가 자산을 키우는 방법은 이제 자본 레버리지, 사람 레버리지, 시스템 레버리지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않는 일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멈추게 되면 소득도 멈춰버려요. 근데 PM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판매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연결해 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뭔가 소득이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PM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또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내가 모든 걸 직접 하지 않아도 팀이 함께 성장을 하면서 수입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게 반복이 되죠. 특히 PM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달분씩 딱딱 떨어지는 소비재예요. 한 번 사서 평생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 같지만 이게 오토십으로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죠. 처음에는 정말 많은 노동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게 일정 구간, 어떤 구간을 지나고 나면요. 내가 노력한 것 대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구간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PM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저는
다 받는다고 생각해요. 다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시스템을 내가 레버리지를 구축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벌게 돼요. 자유를.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하려면은 사실 네트워크 아니어도 다른 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와 돈을 함께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PM을.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순간에 정말 내 인생의 스케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처음부터 자유를 주지는 않죠. 초반에는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엄청 빡세요. 엄청 빡세고 흰머리가 막 늘어나요. 힘든데요. 이게 직접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뭔가 이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조직화를 시키고 팀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선택권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레버리지, 시스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저는 자본 레버리지로 옮겼을 때 여기서 나의 자산이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이런 기준이 남에게 있지 않았고 저는 저에게 두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호텔에서 근사한 식사도 해보고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뭐 컵라면도 먹고 아니면 뭐 낚시해가지고 직접 낚아올린 고기로 회도 떠먹어 보고 이런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레벨들을 경험을 해봐야 진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M에서 여행을 보내주고 카보너스를 주는 것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라는 저는 의미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단순히 보여줘라, 이 사업을 보여줘라가 아니라 정말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내가 선물해 줄 테니 한번 찾아봐. PM을 통해서 찾아봐. 저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오늘 아이들 그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이제 다 비즈니스랑 연결시키는 병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주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내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비싸고 좋은 거 세계 여행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내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강력한 이 PM 사업을 하는 Y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12년 차거든요. 서른에 결혼해서 지금 42이 됐는데 결혼하고 제가 네 번의 이사를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다섯 번째 집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변화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변화를 선택을 했었고, 사람은 저는 살아보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MBTI가 S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다음 것들을 조금이나마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게 점점 이사를 하면서 용인 그 수지 죽전에 살았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너무 분당에 살고 싶은 거예요. 죽전도 분당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너무 분당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당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내놨어요, 제가. 집을 내놨는데 집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매매가 안 나가서. 근데 안 나가는 그 타이밍을 그때가 이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매매가 안 되면은 월세 놓고 가자 해가지고 아예 월세를 놓고 제가 판교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판교로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 좋았는데 또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살면서 남편이랑 어느 날 맥주를 마시다가 우리 강남 갈까?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강남을 가? 우리가 어떻게 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상상을 해보니까 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집을 또 내놓고 너무 빨리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시세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내놨더니 다행히 이제 집이 빨리 팔려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걸어서 바로 한강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반포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저는 살면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못해 지금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었고 이제 오면서도 솔직히 이제 가서 살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다시 내려가면 되지. 뭐 약간 되게 그냥 이 정도의 마음으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뭔가 저희 가족에게 더 잘 맞는 좀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이 또한 저는 제가 PM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선택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다음 스텝도 제 머릿속에는 정해뒀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여드름이 잔뜩 있는 그 얼굴로 제품이 궁금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고 변화를 선택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또 뭐가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두려워도 선택을 했었고, 경험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저는 지금의 인생, 저의 지금의 삶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M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정말 빠르게 데려가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도구의 진가를 좀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 또는 이 도구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용기가 안 나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PM에는 사실 저 말고도 본인들의 그런 삶을 정말 멋있게 개척해 나가는 리더분들이 이 위너비 그룹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희 그룹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분들이 정말 이제 본인의 삶들을 멋있게 개척해 나가고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고 정말 내가 시작을 했다라면 후회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해봤던 사람이고 해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네트워크가 PM 같진 않아요. 첫 네트워크가 PM이라면 정말 행운이신 거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뭔지 오늘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 종이 한 장 펼쳐놓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아이들이랑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네이클로버를 두 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위너비 그룹 사장님들께 공유해드리면서 이런 행운을 조금 전염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중요한 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 올해 위너비에서 많은 스타들이 나오고 많은 리더들이 성장을 할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너무 설레이는 3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네이클럽의 기운을 받으시고 모두 다 원하는 인생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는 리더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